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하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식축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식축구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즐기든 룰을 알아야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먼저 미식축구의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축구는 좌우 50야드, 총 100야드의 경기장에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 100야드의 경기장에서 양팀 11명의 선수가 경합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식축구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식축구는 여기 보시는 엔드존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렇게 엔드존에 공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를 터치다운이라고 하고, 이 터치다운 시 공격팀은 6포인트를 득점하게 됩니다. 네, 이 터치다운 직후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킥과 컨버전 플레이입니다. 먼저 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골대에 공을 추가로 차서 1점을 획득하는 것이고, 또 컨버전 플레이는 이 엔드존 약간 앞에서 다시 터치다운을 시도하여 2점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 플레이는 실패 시 터치다운으로 얻은 점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짧은 터치다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부터 공을 받은 쿼터백이 러닝백에게 공을 던지는데요. 이 러닝백은 60야드를 달려서 터치다운을 해냅니다. 이를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달린 60야드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닝백이 달리는 동안 뒤에 선수가 한 명 따라 붙는데요. 이 선수는 나중에 포지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격팀이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룰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총 4번의 공격 기회 동안 최소 10야드 이상을 전진해야 새로운 공격 기회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미식축구 경기 사진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First and 10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First and 10이란 아직까지 공격팀의 첫 번째 기회이며 10이라는 것은 최소 이동 거리까지 남은 거리가 10야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격팀은 아직까지 다운된 적이 없으며 나머지 4다운 동안 10야드 이상을 전진해야지 새로운 공격권을 따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4번의 다운 안에 공격팀이 10야드 이상을 전진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펀트가 있습니다. 펀트는 공을 차서 공격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공격이 끝났을 때 그 공의 위치에서 상대팀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의 엔드존에 공이 닿게 되면 무효가 되고 공을 찬 그 자리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짧은 펀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쿼터백에 공을 던지고 공을 찼는데요. 이 엔드존에 공이 닿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공이 조금 멀리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격팀이 몸을 날려서 엔드존에 공이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리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엔드존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몸을 날려서 공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팀이 유리해지겠죠? 두 번째는 필드골이 있습니다. 필드골은 공을 차서 골대 득점하는 행위로 공을 상대편 골대로 차 넣어 3점을 득점합니다. 이는 보통 엔드존까지 20야드 미만으로 남았을 때 시도합니다. 필드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커가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대로 공을 넣는데 성공하여 이 팀은 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게임 시간은 쿼터제로 진행하고 15분씩 4쿼터 총 60분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최종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지금까지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와 마찬가지로 미식축구에서도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데요. 먼저 공격팀의 꽃, 바로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전반적인 작전 지시를 하고 경기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러닝백과 리시버에게 공을 패스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수들은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받아서 직접 엔드존으로 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몸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닝백입니다. 러닝백도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공을 직접 가지고 상대 선수들을 비집고 전진하여 엔드존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수비팀에 엄청난 압박이 있겠죠. 따라서 이 라인맨이 존재합니다. 이 라인맨은 상대 선수 수비팀을 막고 러닝백이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격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수비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팀의 첫 번째 포지션인 라인맨입니다. 아까 공격팀에서도 라인맨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 라인맨은 공격팀의 라인맨과 대치하여 공격팀의 라인맨을 제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라인베커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던 그 러닝백을 따라가던 선수가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이 라인베커는 주로 라인맨 뒤에서 공격팀을 차단하는데 러닝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너백입니다. 코너백은 경기장 구석에서 공격팀 리시버를 전담 마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티는 수비팀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어떤 공격팀이든 엔드라인 가까이 오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식축구가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미식축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축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럭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1823년 워릭셔주의 럭비스쿨에서는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윌리엄이라는 한 학생이 공을 손으로 들고 직접 수비수를 제쳐서 골대로 들어가는 반칙을 행하였는데요. 이를 보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반칙이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었고 이 학교 이름을 따서 럭비라는 새로운 스포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럭비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식축구로 발전하게 되었고 1869년에 최초의 경기가 열렸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미식축구의 룰과 포지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다음 발표자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발표자에 이어 발표를 맡게 된 장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전 발표자가 설명했듯이 럭비에서 미식축구가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럭비와 미식축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중에서 미식축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수가 맞췄네요. 네, 정답은 오른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럭비와 미식축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럭비는 몸싸움이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축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하지만 미식축구는 아까 설명했던 포지션과 같이 몸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와 럭비는 경기공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럭비공이랑 미식축구는 실제 비율과 같이 삽입하였습니다. 보시면 럭비공이 미식축구공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럭비공과 미식축구공에는 매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럭비공은 6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축구공은 8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양끝을 보면 럭비공이 조금 더 완만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럭비공이 계속 굴러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졌고 미축구공은 끝을 뾰족하게 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럭비와 미축구는 경기 인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럭비는 15명의 인원이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미식축구는 11명, 경기 인원이 4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미식축구는 10야드 내공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경기를 진행하고 럭비는 공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때 10야드 내공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야드에서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합니다. 달려가다가 2야드쯤 진행하였는데 수비수한테 막혀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퍼스트 앤 10에서 세컨드 앤 8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을 때는 10야드까지 남은 거리가 10야드이기 때문에 퍼스트 앤 10이었고 쓰러짐으로써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세컨드였는데 지금 2야드를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거리가 8야드가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앤 8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와 럭비는 패스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미식축구는 패스 방향에 상관없이 앞 양옆으로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럭비는 진행 방향으로는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미식축구가 미국에서 어떤 리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NFL이라고 내셔널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이 리그는 미국의 4대 구기 스포츠인 MLB, 메이저리그, 그리고 느바, 농구, NHL, 하키에 이어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리그입니다. 이 리그는 총 32개의 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서부는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라고 그 동부는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라고 하고 약자로 NFC, AFC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그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이 리그 안에서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가지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부, 남부, 서부, 북부의 우승자와 나머지 12개의 팀에서 승률이 가장 높은 두 팀이 같이 포스트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시리즈를 진행해서 그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 우승자가 한 명씩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둘이가 슈퍼볼이라는 단판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각자의 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네, 그리고 미식축구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미식축구 동아리 선수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식축구를 하려면 덩치 꼭 커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라인을 지키는 수비수가 아니면 덩치가 꼭 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미식축구의 장비 명칭과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헬멧, 숄더, 패드, 마우스피스 4개의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장비는 몸싸움을 했을 때 충격을 줄여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식축구는 경기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반칙 기준이 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반칙 기준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헬멧을 자꾸 흔들면 안 되고, 헬멧의 정수리 부분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면 안 되고,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는 태클이 안 되고, 선수 2명이서 공을 든 선수 샌드위치를 하면 안 됐습니다. 이 샌드위치라는 것은 공을 든 선수가 달려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같이 덮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미식축구는 미국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현이 테니스에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테니스가 많이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이런 소수 스포츠가 많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보는 세상에서 벗어나 같이 여가 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게 된 장성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